현재 전 세계는 기후 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유럽과 중국에서는 강과 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문화재급 유물이 줄줄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호강의 수위가 7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북서부 피에몬테에서 고대 마을의 유적이 나타났으며 양쯔강 바닥에서는 60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과 가뭄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번 자연재해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80년 만에 찾아온 폭우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강남을 포함해 경기도권 도시들은 기반시설이 파괴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는데요. 세계는 이번 사태로 인해 기후변화의 심각함을 느끼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기울이게 되었는데요. 휘발유차 대신 전기차 생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 그리고 그동안 사용을 줄이던 원자력 발전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자연재앙이 결국 환경 파괴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베트남에서도 여지껏 겪어보지 못했던 폭염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베트남의 전력 소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엄청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베트남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요청해왔다고 하는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전기 발전은 석탄을 태우는 화력 발전으로 대부분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최근 베트남은 석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베트남의 화력 발전소들이 석탄 공급 부족으로 일부 발전기 가동을 중단하는 등 전력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력공사에 따르면 현재 응이선 1호기, 공항 1호기, 빈던 2호기, UNI 1호기 등 주요 석탄 화력 발전소의 일부 발전기가 가동을 중단했으며 현재 이들 발전소의 석탄 재고는 발전기 한 기당 석탄 재고 수준은 발전 용량에 필요한 석탄의 60에서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하이퐁화력 발전소는 한 기를 제외한 나머지 발전기 3기의 가동이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2050년에는 모든 기기들의 가동이 중단될 것이며 베트남은 블랙아웃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심각성을 느낀 베트남 당국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원전 개발 사업을 다시 복원하는 것만이 베트남의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베트남은 석탄 발전소와 일부 수력 발전소로도 베트남에서 사용할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무리하게 선진국 도약을 추진하면서 공장이 많이 지어지자 가뜩이나 전력이 부족했던 베트남은 전기를 불안정하게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투자 유치를 해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베트남은 모자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무리하게 석탄 화력 발전소를 돌렸는데요. 그 결과 현재 베트남의 대기질은 공기가 더럽기로 소문난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나쁘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세 나라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베트남 정부는 에너지난으로 인해 세계가 친환경 발전으로 전환하는 지금도 화력 발전 폐지를 늦추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이 지금보다 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했던 원자력 발전을 다시 연구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원전을 개발하려면 계획부터 건설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기술력이 없으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고난도의 사업입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한국이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해온 데다가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어필하며 베트남의 원자력 기술 전수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원전을 요청하는 동시에 언론 플레이를 펼쳐 무상으로 원전 기술을 전수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베트남의 언론들은 한국이 지난 1956년 한미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전수받았으니까 베트남과도 한배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원자력 기술력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트남 언론들은 한술 더 떠 현재 베트남 전력난의 주범으로 해외 기업들의 엄청난 전력 소비를 들었는데요. 그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전력을 소비하는 만큼 전력을 더 생산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기술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전기를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 놓고 전기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기가 언제 끊길지 몰라 불안해하며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아주 황당할 뿐입니다. 베트남의 전력 부족 현상은 기업뿐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업들은 공장 라인이 멈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자체 전력 저장 장치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도시에 살고 있는 베트남 국민들은 그나마 관광객 때문에 전기 공급을 원활히 받고 있어 생활이 가능하지만 가난한 베트남 국민들은 전력난에 더운 날씨에도 선풍기조차 켤 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탈피하고자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전기를 많이 쓴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세계적인 수준을 지닌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날로 먹으려고 하며 떼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고 예전처럼 한국과 사이가 좋았으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 기술 전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수많은 뒤통수를 경험한 이상 베트남의 기술을 전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손절 분위기를 느꼈는지 베트남이 최근 한국 기업들에게 다시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최근에는 새로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한국의 삼성물산을 사업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5억 달러가 넘는 초대형 규모의 공사인데요. 베트남 언론은 이를 두고 베트남이 한국에게 큰 선물을 제공했다고 하며 화해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박쥐 외교의 정석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익에 따라 외교를 하는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요. 베트남은 일본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도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일본에 손을 내밀지 않고 한국에 떼를 쓰며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베트남은 실제로 2010년 일본 기업과 손을 잡고 원전 건설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면서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며 발전소 건설은 무산되었으며 일본의 기술력이 한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은 못 믿었고 사실상 도움을 청할 곳은 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이 황당한 논리로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에 질려버린 한국 에너지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까지 매각하면서 베트남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런 실정도 모른 채 선물을 베푼 것 마냥 포장하여 무상으로 원전 기술을 달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처럼 베트남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데요. 크게 착각한 베트남 정부가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